자, 박정희 로아이 텔리무. 1968년 1월 16일 황해북도 연산군 124부대 영하 25도 초강추위 속에 20대 초중반의 31명의 특수공작원들은 24km 배낭에 단 5일치의 식량과 한국군 군복을 착용하고 수류탄과 기관 단총으로 중무장을 한 채 신속하게 이동하여 미 2사단 방책선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임진강의 빙판을 건너 단 이틀 만에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청와대 습격과 요인 암살 지령을 받았으며 31명이 6개조로 나뉘어 1조에서 5조까지는 청와대의 1층, 2층 경호실, 비서실 격파를 분담하고 나머지 한 개조는 성공했을 때 청와대 경내의 차량을 탈취해 문산으로 가 임진강을 건너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생각지도 않았고 만약의 경우 죽음은 각오했다. 1월 18일 오전 5시 경기도 파주 번리 뒷산에 도착한 31명의 특수공작원들은 추위와 강행군으로 지쳐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5명이 교대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8일 오후 2시경 특수공작원들은 산에 나무를 하기 위해 올라온 청년 4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한국 군복을 입었지만 검은 농구화에 AK 소총을 맨 그들을 한눈에 무장 공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특수공작원들은 청년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다수결의 결론은 살려 주자였습니다. 그는 한겨울에 언 땅을 파고 4명의 청년을 흔적 없이 묻어버려야 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특수공작원은 청년들을 살려주는 대신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만일 신고를 할 경우 곧 도착할 후속 부대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린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년들이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목의 시계를 풀어주며 파라스라고 건네주고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청년들을 마을로 내려보내고 특수공작원들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청년들은 마을로 내려와 미행이 없는지 살피고 마을 어른들과 함께 달려가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특수공작원들은 서울을 향해 급속 산악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군은 야간 산악 행군일 경우 시간당 4km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수공작원들은 시간당 평균 10km의 속도로 파주 법암리, 노고산, 진관사,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였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10시간을 달려 다음날 오전 6시경 북한산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특수공작원 침투 소식은 국방장관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공격 목표가 청와대인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욱군 청년들을 풀어준 지역에서 진관사까지의 산악 코스는 한국 해병대도 이틀이나 좋게 걸리는 시간인데 북한 특수공작원들은 진관사를 이미 거쳐 북한산까지 도착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돌파 속도였습니다. 심지어 중무장의 야간 산악 행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군과 경찰은 전방에서부터 서울 외곽에 이르기까지 수십 겹의 방어선을 구축했으나 이미 특수공작원들은 이를 비웃듯 북한산 아래 기슭까지 잠입해 청와대 세부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21일 밤 8시경 산을 하나 더 넘어야 했던 특수공작원들은 시간상의 문제로 산길을 내려와 일반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수공작원들이 특별한 검문 없이 서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보안사 소속의 방첩대임을 언급하고 방첩대 마크가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21일 밤 청와대 전방 2km 지점인 세검정 파출소 자문초소 특수공작원들은 검문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방첩대 대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 이동을 보고받지 못한 종로 경찰서장은 이들을 저지합니다. 때마침 버스 2대가 다가오는 것을 본 공작원들은 경찰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버스에 수류탄을 던진 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버스에 국군 병력이 타고 있다고 의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로 경찰서장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버스에 탄 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역이 수경사에서 박격포로 쏘아올린 조명탄으로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비를 맡았던 수경사 30대대장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의 권위로 청와대에 설치된 박격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가요? 21일 군 수뇌부는 합참에 대간첩 작전 지휘소를 설치하고 서부전선에 세계사단, 32전투단, 미 2사단을 투입, 합동 수색 작전을 벌이고 공군도 헬기 등을 동원했습니다. 전투에서 경찰에게 생포된 공작원 1명은 압송 중 숨겨둔 수류탄을 이용해 자폭했습니다. 그리고 22일 김신조가 투항하게 됩니다. 특수공작원 28명 사망, 2명 도주, 1명 생포로 작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측도 민간인 7명이 사망하였고 총 23명의 장병이 전사하였으며 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특수공작원의 머릿속에 청와대 내부의 모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특수공작원이 진입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향토 예비군과 육군 3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시행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겨났으며 육군 해병대 복무기간을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복수전이 시작됩니다. 북한 124 부대와 동일한 목적의 특수부대인 684 부대를 실미도에 만들어 훈련을 시킵니다. 평양 주석궁으로 가 김일성의 목을 가져 124 부대가 성공하면 김일성은 후속 부대를 남한에 침투시킬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